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소름 끼치는 고시원. 그 일이 있은 뒤로는 몇 년 동안은 잠잠했다.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그 일에 대한 기억도 점점 흐릿해져 갔다. 대학을 입학하고 자취방에 들어오면서 다시 그 일이 하나씩 기억나기 시작했다. 맨 처음에 그것을 다시 보게 된 건 작년 9월 달이었다. 막 고시원에 들어오고 들뜬 날이었다.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비틀대며 고시원으로 가고 있었다. 고시원으로 들어가는 길목이 음식점이 껴있는 골목이라 항상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다.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런 안정감을 줬다. 그런데 새벽 시간대에는 그렇게 을씨년스러울 수가 없다. 비틀대며 고시원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전구가 깜빡깜빡이는 게 그때 당시에는 매우 기분이 나빴다. 뭐라도 튀어나올 듯한 분위기였다. 전봇대 쪽에는 쓰레기들이 쌓여있는 걸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 쓰레기들로 둘러싸인 깜빡거리는 전봇대 아래에 누군가 서 있었다. 술이라도 마셨나? 고개를 떨구고 가만히 있었다. 음악을 하는 사람인가? 머리가 엄청 길었다. 그때는 무지하게 취해서 그냥 취한 놈이 전봇대에서 자나보다라고 생각을 했다. 대충 씻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릴 적 겪었던 일이 생각났다. 그 일이 왜 생각났는지는 모르겠다. 완벽히 매치가 됐다. 그 차가움과 머리카락, 그리고 그 분위기. 원래 겁이 없는 편이고 잘 놀라지도 않는 나인데 그때는 머리카락이 찝혀 써는 걸 느꼈다. 그 밤은 그렇게 뜬 눈으로 지새고 말았다. 다시 그것을 보고 난 후에 두 번째로 본 것은, 아니 정확히는 본 게 아니라 느낀 거다. 작년 11월 달에 내 생일이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날이었다. 보통 사람이라는 게 누군가 자기를 쳐다보거나 자기 근처에 있는 걸 느낄 수 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내 경우에는 이런 것에 매우 민감해서 금방 알아차린다. 내가 지금도 사는 고시원에 구조가 방문 옆에 침대가 있고 침대 위로 해서 책상이 있는 그런 좁은 방이다. 한마디로 방문을 조금 열어두면 고시원 복도로 누가 지나가는지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다. 그날 밤에는 방이 찜통 같아 답답해서 문을 조금 열어두고 자고 있었다. 그렇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잠이 확 깼다. 좁은 복도 사이에 누가 지나가는 소리에 깼나 보다. 다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느낌이 좋지 않았다. 머리를 문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눈을 감고 있었다. 누군가 나를 쳐다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처럼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끝까지 눈을 감고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방문이 조금 열렸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말이다. 누군가 문을 밀었다. 분명하다. 계속해서 쳐다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잠은 오지 않는다. 그것이 쳐다보고 있을 때부터 움직이지 않았다.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복도에서 우당탕 누군가 넘어지는 소리랑 헉 하는 소리가 났다. 고시원 총무가 복도에 불을 켜고 달려왔고 나도 내 방 불을 켜고 복도로 나왔다. 318호 아저씨가 넘어지셨다. 총무가 왜 넘어졌냐고 물어봤는데 나는 또 한 번 충격받을 수밖에 없었다. 아저씨가 말씀하시기를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가려고 하는데 누군가 내 방 앞에 서 있었다는 거다. 거기까지는 별로 놀라지는 않았는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에 다리에 힘이 풀리고 말았다. 희미하게 얼굴이 보였다는데 그 얼굴에는 눈동자가 없었다는 거다. 몇 년 전 내가 본 그것이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만약 내가 고개를 돌려서 문 쪽을 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도 그 느낌이 생생하다. 두 번째 이야기, 부모님 없는 집에서 덜컹거리는 현관문. 저희 집은 주말에는 부모님이 농장을 하시는 친척집에 가서 일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주말은 항상 저와 제 동생 단둘이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다음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늦게까지 컴퓨터를 하고 있었지만 낮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슬슬 그만하고 잘 생각에 컴퓨터를 끄고 현관문을 잠근 걸 확인했습니다. 일반 단독주택이어서 현관문을 잠그지 않으면 바로 외부에 노출되는 터라 주말이면 더 신경 쓰곤 합니다.
시간은 대충 2시가 좀 넘어서 2시 반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관문을 잠근 것을 확인하고 방에 들어가려던 제 눈에 현관에 불이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보통 누가 가까이 가면 작동되는 센서형 전등이었는데 근래에 조금 고장난 건지 사람이 가까이 가도 불이 잘 안 켜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려니 하고 방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현관문이 금방이라도 열릴 듯이 덜컹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잠긴 문을 열려는 듯이 현관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예전에 도둑이 들 뻔한 일이 있었기에 조금 무섭긴 했지만 누구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밖에까지 들린 건지 잠깐 덜컹거리는 소리는 멈추었습니다만 곧 다시 덜컹거렸습니다. 저는 강도인가 싶어 창문을 제대로 잠갔는지 확인하고 신고하기 전에 가세요. 라고 현관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 덜컹거리는 소리는 제가 누구냐고 한 후에도 몇 번 더 들리더니 문이 안 열려서 포기한 듯 잠잠해지고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고민이 들었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만으로 조금 안심이 되어서 신고까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옆집 사람이 술에 취해 잘못 찾아왔던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후에 방에 누웠는데 갑자기 어떤 사실이 생각나면서 무서워지더라고요. 현관 앞에 자갈 소리가 한 번도 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말이죠. 저희 집은 과거 도둑이 들 뻔한 일이 있어서 대문에서 현관까지 자갈을 깔아놨는데요. 그 덕분에 누군가 대문에서 현관까지 올 때 자갈 소리로 누가 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개나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갈 때도 들리는 자갈 소리가 현관문이 덜컹거리기 전에도 덜컹거린 뒤에 소리가 잠잠해진 후에도 한 번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졸음이 사라지고 정신이 바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거실에서 현관을 쳐다보면서 뜬 눈으로 지새우다가 동이틀 무렵에서야 잠이 든 것 같습니다. 깨어나니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다음날 친구와 만나고 저녁에 돌아왔는데 부모님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옆집 할아버지가 어제 새벽에 집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계시는 할아버지께서 돌연사하셨다고 합니다.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나 할아버지를 폭행한 흔적이 없어서 미스터리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혼자 사시긴 하셨어도 지병도 없으시고 건강하셔서 더더욱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어제 저희 집 현관을 덜컹거리게 한 일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아직도 그날 밤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